안녕하십니까. 사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정치 문제를 가족, 그 다음에 학급, 학교, 지역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 한다라고 해서 민주주의에서 지켜야 될 기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며 서로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민주주의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인에 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께서 오늘 자리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어. 자,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친한 친구랑 앉고 싶기도 하고, 친한 친구랑 앉으면은 수업 시간에 뭐 잡담을 한다거나 해서 그 수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은 일부러 이제 뭐 주기적으로 자리를 교체한다거나 성별을 섞어 앉는다거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하려고 자리를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형인에 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40쪽 아래쪽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고 돌아와 주세요. 잠깐 멈춤 누르시고 밑에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한 3가지 정도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서 결정이 났었을 때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태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앉자 했는데 나는 같은 성별끼리 앉고 싶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민주주의를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안 하면은 이 갈등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줄이려고 하면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올바름에 대한 생각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냥 재미있으니까 뭐 제비뽑기에서 앉자라고 하면은 진짜 시력이 나쁜 친구들은 맨 뒤에 앉으면은 선생님 얘기도 잘 안 들리고 칠판도 잘 안 보이고 영상도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정의로움, 올바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올바름보다는 정의로움이 맞겠네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예시는 뭐 나만의 의견이 아니라 친구 의견도 잘 들어야 된다. 뭐 존중, 배려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소형인에 반해서는 학급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학급에서 각자 학급 회의를 하시죠. 선생님은 이제 작년에 그 선생님 반 친구들이 서클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해결책을 이끌어내고 공유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뭐 다양한 형태로 학급 회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 회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등교를 했었을 때 학급 회의를 하면은 어떤 얘기들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므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이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어떨까요? 자, 소영이 반에서 지금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에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을 앞자리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 선생님 만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리 바꾸기를 해봤을 텐데 각자 선생님들만의 방법이 다 다르시죠. 선생님도 사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안 듣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급 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선생님들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조금 선생님 혼자만의 결정에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모두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관한 학급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제 6학년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나서 하는 학급회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학급회의랑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친구들 얘기하는 걸 쭉 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죠. 뭘 모르고 있죠? 네, 그 다음 친구가 얘기하는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은 일찍 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까이 사는 친구보다 더 준비를 빨리 해야겠죠.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대요.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거나 갈등하고 뭐 넌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올바르게 얘기를 해서 이 친구도 그런 문제점도 있겠구나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토론의 의미예요. 내 생각에서는 내가 보는 방향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보였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는 친구들 얘기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의 방향,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다양하게 접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는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비유는 그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였는데요. 옛날에 장님 여러 명이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앞다리를 만지고 와가지고 코끼리라는 거는 이따만한 굵은 기둥같이 생긴 애였어. 둥그렇게 생겼는데 피부가 거칠거칠했어. 그래서 코를 만졌던 장님이 또 만져봤더니 기둥처럼 굵지는 않고 뱀처럼 얇고 되게 길었어. 까끌까끌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맨 끝에 두 구멍이 달려 있었어. 그리고 꼬리를 만졌던 장님은 아니야 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얇았어. 뭐 손가락 2개 정도 길이래. 끝에는 털이 달려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싸웠어. 심지어 이제 배를 만지고 온 사람은 만져봤더니 둥글둥글하게 볼록하게 생겼는데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코끼리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를 보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한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부분만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문제를 접했던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들음으로써 이 장님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코끼리 한 마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친구는 그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있으면은 뒤에 친구들이 잘 안 보인다.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키 순서대로 앉자.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했죠.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선생님이 번호 순서대로 앉아 이렇게 하면은 제일 간단할 텐데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가장 좋은 안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것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긴 회의 하면은 아, 선생님 힘들어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빨리 끝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배웠으니까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키 순서대로 앉고 일찍 오는 순서 아니고 키 순서대로 앉은 다음에 시력이 나쁜 친구들, 뒷자리에 앉아서 시력이 나쁜 친구들은 자리를 바꿔서 앞쪽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면서 자리를 앉으면은 다양한 자리를 거치면서도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도 배려하고 키 순서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물론 이제 이 방법이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시력이 괜찮았던 친구가 뭐 눈병이 걸려서 뭐 다른 것 때문에 갑자기 힘들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그 귀가 잘 안 들려서 그 텔레비전에서 멀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 다시 의논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자, 뒷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자, 크게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동그라미 별표 쳐놔야겠죠. 그쵸? 선생님은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함께 결정한 일은 따르고 실천해야 된다. 돼 있네요. 자, 관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양보와 타협. 그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 토대는 대화와 토론이에요. 주먹질로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서로 평화롭게 해결을 하는 거고요.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실천까지 이제 필요한 태도라고 보는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더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되고 있네요. 이 친구들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키 순서로 앉자는 의견도 좋은 것 같아. 키가 큰 친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앉은 친구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자, 지금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 순서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랑 모든 친구들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자,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태도,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자, 나와 다른 생각을 냈다고 해서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은 안 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 생각은 이래.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은 서로를 존중할 거야. 이런 태도가 관용인 거예요.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을 때 뭐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이 특히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다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겠죠.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반대쪽에서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내 생각은 이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관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작년 반에서는 우유 당번이 있었고, 그리고 우유 당번이 들고 오면은 우유를 책상 위에 놔주는 친구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 당번을 2명으로 일단 해뒀었는데, 이 1번 친구가 생각하는 우유 당번의 2명은 가지고 오는 거, 갖다 놓는 거였고, 2번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오면은 네가 내려놔, 네가 책상에다 배달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 네 생각은 그래서 2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2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상대방 얘기가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키 큰 사람은 무조건 뒤에 앉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키 큰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태도, 이게 바로 비판적 태도입니다.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 비판적 태도를 강조를 하면은 몇몇 친구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비난하는 게, 상대방 얘기에 태클을 거는 게 나의 똑똑함을 증명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무조건 태클을 거는 것, 이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비판적 태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 말이 진짜 사실인지, 혹은 저 말이 실천되었을 때 뭐 잘못된 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상대방 말에 태클 거는 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긴 합니다. 자, 이 친구의 말풍선을 안 받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자, 요렇게 결정된 것들은 이제 결국은 실천까지 이어져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실천까지 가기 위해서 양보와 타협,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을 했고 상대방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다 판단을 해서 두 가지 의견이 평행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다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양보하고 한 명은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양보와 타협인 겁니다. 양보와 타협.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 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과 상대가 주장하는 것, 요것 가운데에서 어디쯤에서 만나서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조건 옳아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건 끝이 안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 어느 지점에서 그러면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민주주의에서의 토의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종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정리 매우 잘 돼 있기 때문에 필기구 준비해서 중요한 단어 위주로는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끌어다 넣으세요. 돼 있네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뭐가 발생합니까? 공동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맨 처음에 배웠던 정치 문제 부분의 얘기였었죠.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었죠. 가족, 뭐 학교, 학급, 사회에서 찾아봤었죠. 자, 이런 정치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뭐와 뭐로 의견을 좁혀 나간답니다. 뭐를 해야 되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좁혀 나가야겠죠. 이 대화 토론, 주먹질 아니에요. 대화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뭘까요?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관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겠죠. 어떤 일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 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결정한 사항을 따르거나 그것에 참여할 것을
그것을 네, 참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적인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 위주로 화살표를 칠 수 있겠죠. 자, 공동의 문제 생겼죠? 화살표. 대화와 토론, 화살표. 관용, 비판, 양보, 타협. 요 태도를 통해서 화살표. 참여, 실천. 자, 요 키워드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운 게 그 정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거였죠. 대화, 토론,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이걸 필요한 태도, 관용, 비판, 양보와 타협. 오늘 공부했고, 이거 실천하는 거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겠죠. 참여와 실천. 요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와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자, 관용 어딘가요? 의미를. 자, 관용. 자, 그 사이트가 지금 좀 이상해서 잘 안 되네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용 뭐였죠? 그렇죠. 나와 의견이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관용이었습니다. 자, 함께 결정한 일을 따르거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 네, 실천이고요.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 네, 비판적 태도,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 양보와 타협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안 나오네요. 갑자기 이러니까 선생님도 매우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잠시 멈추고 다른 방법을 여러 개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매우 속상합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요거 한 개만 딱 보고 나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소영이는 등굣길 2반 그 친구네요.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 저기 옆쪽에 그 주유소 앞쪽 도로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대요. 어떡할 거예요? 한번 여기 얘기 들어볼까요? 주민 동의 없는 쓰레기 매립장 설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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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등굣길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야. 자, 요거 한 개만 딱 적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여러분들 생각 거기 43쪽 아래쪽에다가 이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쓰레기가 많아진다, 환경이 오염된다, 더러워진다, 냄새난다 이런 1, 2학년스러운 답 말고 6학년에다가 우리 민주주의까지 배웠으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 부분은 어떤 문제인지까지 고민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적어보시면은 다음 시간엔 요거에 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이 내용을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